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세무조사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뭐 세무조사의 끝판왕은 뭐 네. 예치조사이기도 하지만 네, 왜냐면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통합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나오는 항목들이 뭐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항목으로 나왔다가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세무조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조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모든 거를 검토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개는 이제 세금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 세목이 하나에 특정돼서 조사가 행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목을 다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통합조사로 선정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통합조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통합조사로 조사가 행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통합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정기조사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조사도 통합조사로 행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비정기조사를 받는 경우는 세금을 누락한 혐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경우에만 비정기조사로 해서 통합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조사가 무섭다. 네. 그리고 기간도 길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대상과 네. 그 사업체가 또 확대될 수 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정기조사로 이렇게 통합조사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기조사로 행해지는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등록 사업자가 되겠죠. 미등록 사업자 상태에서 사업성을 갖고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혐의에 의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합조사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뭐 종합소득세, 그리고 뭐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또 많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내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차명 계좌를 쓴 부분 그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거래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거래 대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거래처한테도 불통이 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한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처리를 함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조 자체를 네. 대표님이나 개인 스스로 네, 오해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나오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만 하실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좀 이런 컨설팅이나 좀 대화가 좀 전문가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통합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대응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